자, 그러면 이 배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 자, 요거를 제가 잘라내기 해서 저는 옮길 겁니다. 자, EXAF 예제 1번. 요거는 안 써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주석 걸고요. 자, 그 다음에 EXEXM 이 두 번째를 만들 거예요. 당연히 얘도 없기 때문에 만들어줘야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쓴다 안 쓴다? 이거 안 쓴다. 이거는 예제 1번이에요. 좋지 않은 버전이다. 참고로 이거 스태틱 이렇게 붙이면 얘는 스태틱 붙인 것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태틱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태틱 안에서 그러니까 스태틱인 녀석들이 스태틱 안에서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 쓴 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예제 2번이에요. 예제 2번. 자, 리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배열처럼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쓰냐면, 자, array list.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강사가 천천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new 붙은 걸로 봐서 얘도 뭐라 할 거예요? 객체라는, 그렇죠. 자, 얘는 배열을 살짝 개조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생성부터 차이가 있죠.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 선택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개발자라면 대체 내가 1000개를 해야 할지 100개를 할지 10개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몰라요. 상황 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요거만 만들면 돼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 데이터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articles add라 해가지고, 자, new. 자, 이게 끝이에요. 자, add가 뭐죠? 추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걸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까, 여기서는 우리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0번째, 1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얘는 왜 그걸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꼽혀요. 0번째 꼽히고요, 1번째 꼽히고요, 2번째 꼽히고 3번째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알아서 라벨링, 즉 인덱스가 자연스럽게 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알아서 추가가 됩니다. 사이즈도 데이터를 넣은 거에 맞게 조정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장점 좀 볼까요? 리스트 장점. 자, 리스트 장점.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을 뭐 한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이 인트, 아티클 아까 사이즈 했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ew article. 아까 배열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도 알아서 들어간다.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콤은 돌려볼게요. int i는 0.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rticle size라는 게 있습니다. article size. 배열 같은 경우는 length인데 이 리스트는 뭘 쓰냐면 사이즈를 써요. 사이즈.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0, 1, 2, 3, 4랑 똑같은 거예요. 4.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rticles i번째 id를 출력해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류 납니다. 자, 일단은 articles size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멀리 터난다? 이 녀석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그 4개를 여기다가 이제 반환을 해줘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리스트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전용 메서드가 따로 있습니다. articles get이라는 거예요. get이 뭐죠? 가져온다라는 거죠. 가져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가져올 때 얘는 무지성으로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일단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왜냐면 articles 자체가 뭐죠?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리모컨이란 말이에요. 리모컨. 그러니까 리모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아이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articles get i번째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객체 가져온 거예요. 객체. 해당 객체 리모컨을 다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0번째 꽂혀있는 객체, 1번째 꽂혀있는 객체, 그러니까 객체의 리모컨. 그럼 그 객체 리모컨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하려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article을 쓴 다음에 articles에서 get i를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근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뭐 해줘야 되냐면 형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변화를 해줘야 돼요. 일단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rticle id 이런 식으로 빼야 돼요. 자, 실행하면 알아서 뭐 나와요? 보이죠? 1, 2, 3, 4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코드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예제 1번보다 예제 2번이 훨씬 더 좋죠. 근데 얘는 단점이 뭐다? 얘는 여러분들이 형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변화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워낙 다양한 데이터를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트도 품을 수 있고 스트링도 품을 수 있고 불리언도 품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형변화를 해줘가지고 얘는 아티클 타입이야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세 번째는 훨씬 더 간단해요. 자, 세 번째를 해볼게요. 3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제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요걸 굉장히 많이 써요. 실무 코드는 요거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바로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꺽쇠가 들어가고요. articles new array list 그 다음에 여기는 article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 꺽쇠 안에는 요거는 뭐냐면 타입이에요. 내가 이 리스트에 집어넣을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희한하긴 하지만 얘는 그냥 여기까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긴 리스트인데 뭐만 취급하는 아티클 타입만 취급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티클스 해가지고 add 10 이것도 가능해요. 봐봐요. 오류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여러분들이 뭐 안녕 넣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워낙 데이터를 여러 가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쓰다 보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만 쓰겠다. 요 데이터만 쓰겠다. 그러면 추가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인데 내부적으로 0번, 1번, 2번, 3번 꽂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이 아티클을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왜? 우리가 데이터 타입, 요 아티클 타입만 관리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실행하면 똑같죠? 자, 그런데 자, 예제 4번이 있어요. 예제 4번. 자, 최종적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제 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요 방법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도 요걸 쓰시면 됩니다. 실무 코드는 요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요거보다. 자, 어떻게 쓰냐? 자,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지금 타입이 똑같죠? 아티클 타입이고 아티클 타입이죠. 그러면 아티클 타입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뒤에를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고 어레이 리스트죠. 그러면 앞에 리스트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뒤에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최종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완성본.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여러분들이 정수를 받고 싶어요. 정수. 그러니까 나는 객체가 아니라 정수를 받고 싶으면 여기를 뭘로 해야 될까요? 인트로 쓰면 안 돼요. 무조건 객체 형태인 인티저라고 써야 됩니다. 인티저. 인티저.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정수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아티클을 쓸게요. 저는.
자,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단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임포트가 돼 있는 거. 어레이 리스트랑 리스트라는 게 임포트가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백준이나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자동으로 추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추가하지 않으면 리스트 못 써요. 오류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Alt Shift 5 누르면 돼요. Alt Shift 5. 만약에 이게 추가가 안 됐다 하면 이게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다 하면 Alt Shift 5 누르면 임포트가 자연스럽게 돼요. 자동 임포트가 Alt Shift 5기 때문에. 자, 여튼 그러면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자, 우리가 게시판 만든다 했죠? 그러면 고객이 몇백 명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글을 몇 개 쓴지 1000개 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배열을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자요. 그죠? 아무리 10,000개를 해놨더라도 게시물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가 넘고 뭐 예를 들어 100만 개가 넘어가면 어때요? 또 프로그램 종료하고 점검 중입니다 하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자, 이 방금 최종 버전인 버전 4,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라벨링이 알아서 됩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도 스마트하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나는 뭐 3개 입력하겠다 그럼 3개까지만 늘어나는 거고 사이즈가 정해져요. 4개 입력하면 4개, 5개 하면 5개. 알아서 유연하게 늘어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요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실행하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출력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쉽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따가 리스트 사용 방법 설명드리면서 하긴 할 건데 여기다가 아티클 그 다음에 아티클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article.id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실행해보면 똑같이 1, 2, 3, 4 나오죠. 그죠? 이거는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출력 방법이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이 get 해가지고 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게 바로 리스트고 실무 코드는 요걸로 도배가 돼 있고 이따가 리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